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건강운동관리사 문제풀이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혈압에 대한 설명인데요. 고혈압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수축기혈압과 이항기혈압이 140머큐리 이상이거나 90머큐리 이상일 때, 두 가지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한 가지만 초과여도 고혈압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내려집니다. 그래서 관상동맥 질환과 뇌졸중, 신부전, 전신에 걸쳐 다양한 합병증을 일으키며 어떤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성 질환이다. 보통 고혈압만 나타나지 않고 보통 이제 당뇨나 비만, 이런 이상지질증, 이런 대사증후가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40에 90은 고혈압의 진단 기준이 된다. 수축기혈압이 140, 이항기혈압이 90. 혈압은 이제 혈관 속을 흐르는 혈액의 압력을 뜻합니다. 기본적으로 너무 알고 보면 기본적이니까. 고혈압의 기준은 이제 정상혈압을 알아야 되는데요. 정상혈압은 이제 120에 80이라 그래서 수축기 120, 이항기 80. 이항기라는 말이 빠졌네요. 여기는 여기 이항기라는 말이 빠졌고, 1단계 고혈압과 이제 단계별로 나뉘어지는데, 1단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140에 90입니다. 근데 2단계 고혈압은 거기다가 수축기혈압이 160, 이항기혈압이 100머큐리 이상일 때, 얘를 좀 더 심한 고혈압이다, 160에 100이다 라는 거. 고혈압의 원인인데요. 원인은 이제 1차성, 2차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아까 1단계, 2단계는 이제 고혈압의 어떤 수치에 따른 단계를 나눈 거고, 원인에 따라서 나눈 거는 이제 1차와 2차. 1차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본태성 고혈압이라 그래서 원인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습관, 운동 부족, 식습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후천적인 원인이 대부분인 고혈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95%를 차지를 하고요. 2차성 고혈압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질환이 원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고혈압이다. 예를 들어서 신장 질환이 가장 많다고 하는데, 이제 노폐물 배출이나 신장에서 수분, 이제 오줌량, 배변, 소변량에 대한 어떤 조절이 안 되면은 어떤 혈압에 대한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장 질환이 가장 대부분이고, 거의 없습니다. 5%. 그 다음 이거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1차성 고혈압, 본태성 고혈압, 유전적 성향, 음주, 흡연, 노화, 운동 부족, 비만, 식습관, 스트레스, 이렇게 된다. 얘를 잠시만요. 이걸로 해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2차성 고혈압은 이제 속발성 고혈압이라고 해서 특별한 외부 원인에 의해서 나타난다라는 거. 2차성 고혈압 발생한다. 이거 안 쓰는 게 낫겠다. 그 다음에 운동 처방 방법, 그 다음에 혈압 기준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고혈압 관련 약물에 대한 문제, 이 세 가지 파트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푸는 거죠. FITT에 대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30초 정도만 드릴게요. 정답 나왔나요?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정답은 가. 이제 고혈압 환자에 대한 운동 처방인데, 빈도는 일주일에 3에서 7회, 운동 자각도 15 이상, 30에서 60분, 유산소 운동 위주의 저항 운동 병행한다. 약물 복용 환자는 운동을 금지한다. 볼까요?
자, 이제 FITT 권건데 이건 무조건 다 외워야 되는 상황이고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자, 주당 5에서 7일 권고 상황이고요. 중강도 여유 심박수의 40에서 59%. 중강도죠. 여유 심박수의 40에서 59%는. 자, 그 다음에 보르그 스케일의 12에서 13 정도로 운동을 한다. 보르그 스케일은 자, 운동 자각도를 말합니다.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시간은 30분 이상. 간헐적으로 운동하려면 최소한 10분 해라. 간헐적 운동은 이제 30분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면 최소한 10분씩 3번 끊어서 해라. 그래서 형태는 대근육근을 이용한 지속적이로 율동적 운동, 걷기, 사이클, 수영, 저항 운동과 유연성 운동 이렇게 읽어보시고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유산소 운동입니다. 대부분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근데 이번에는 저항 운동에 대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20년도 문제 보니까. 그래서 보면은 자, 빈도는 일주일에서 3에서 7회 맞나요? 5일에서 7일이죠. 틀렸죠. 근데 애매한 게 이게 여기도 맞다고 나와 있어서 이게 7회까지 좀 애매합니다. 이게 3에서 7회인데 권고사항은 5에서 7회인데 문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맞다고 해놨으니 어떻게 보면 이 범주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맞겠죠. 자, 강도, 운동 자각도 15 이상. 자, 운동 자각도는 자, 보르그 스케일이라 했는데 이 보르그 스케일은 이제 운동할 때 느끼는 어떤 운동의 그 척도를 힘든 척도를 심박수로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이런 주관적인 감정을 통해서 숫자로 나타내는 겁니다. 보통 1에서 10까지도 많이 쓰지만 문제는 6에서 20까지로 대부분 많이 나옵니다. 건강운동에서 문제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 거는 자 12에서 13 요게 중강도다. 그 이하는 저강도다. 그렇게 이렇게 힘들지 않는 상태. 우리가 흔히 같이 운동하면서 노래까지 부를 수 있는 아주 저강도 상태. 자, 중강도는 노래까지는 못 부르고 대화할 수 있는 상태. 자, 고강도는 대화조차도 힘든 상태. 그래서 점점 올라갈수록 더 하드해지죠. 베리베리 하드. 제가 자전거를 열심히 탔을 때 베리베리 하드합니다. 그래서 외워야 될 건 중강도가 12, 13이다 라는 것만 외우면은 그 이상은 고강도고 그 이상은 저강도다. 그래서 운동 처방 보면은 12에서 13 정도로 운동을 해라. 중강도 정도로 운동을 하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는 15 이상 라고 나왔으니 틀렸습니다. 자, 아까 운동 시간은 30에서 60분 맞고요. 자, 그러면은 얘도 맞고 얘는 틀렸고 얘는 맞고. 자, 그 다음에 형태. 자, 유산소 운동 위주의 저항 운동 병행한다. 자, 책에 보면은 유산소 운동 위주의 저항 운동 병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주가 돼야 된다. 얘도 맞습니다. 자, 5번 금기사항. 자, 약물 복용 환자는 운동 금지한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운동 못하나요? 약물 복용하면? 개소리입니다. 개소리. 할 수 있습니다. 자, 페이지 227페이지 보면은 최근에 이제 항고혈압 제제의 변화, 약물 관련 부작용, 다른 합병증 등과 연령 등의 사항을 고려하고 운동 프로그램의 강도를 점점 서서히 이루어져야 된다, 늘려라 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내가 이 환자가 어떤 항고혈압 제제를 복용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약물에 따른 부작용을 이제 조금 이제 알고 고려하고, 다른 합병증, 다른 만성질환이 있을 수 있겠죠. 연령,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운동 프로그램에 이제 강도의 서서히 올려라 라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제 운동 시에는 이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 좀 예방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평상시 혈압이 너무 높다 보면은 이런 운동 시 또 운동으로 인한 고혈압이 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복용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작용에 대한 것들, 다른 합병증, 연령 이런 것들 고려해라 하는 거고, 결국
미음도 맞죠? 아, 틀렸죠? 그러면 답은 기억 디귿 1이 되겠습니다. 되게 간단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운동 자각도에 대한 내용, 뭐 약물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냐 라는 거.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간단한 문제입니다. 또 풀어보겠습니다. 자, 정답은 자 2번입니다. 이제 이 문제가 묻는 거는 이제 운동 중에 이 환자의 혈압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유지를 해야 되냐, 더 높이지 않아야 되냐, 그러니까 혈압의 제한이 몇이냐 라는 건데, 자 정답은 2번이고요. 자 보시면은 이제 페이지에 이렇게 책에 정확히 나와 있는데, 자 운동 시의 혈압은 수축혈압이 220 머큐리 이하 또는 이항기혈압이 105 머큐리 이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운동 중에는 220, 105를 외우세요. 자 근데 처음에는 그냥 외우기 좀 쉬우려면은 일단 운동 중 혈압은 220이다. 수축기혈압을 먼저 외우는데, 자 이항기혈압을 외울 때는 요거에 반을 자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220을 외우고 이항기는 반을 자른다. 싹둑. 그래서 운동 시에는 혈압이 220, 105, 220만 외워 놓으시면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외우기에는. 자, 그래서 또 아래쪽 보면은 자 알파 차단제, 칼슘 통로 차단제, 혈관 확장제와 같은 항고혈압제는 운동 부하 후 혈압의 과도한 땡땡을 야기할 수 있다. 자, 알파 차단제, 칼슘, 혈관 확장제 다 뭐예요? 항고혈압제죠. 그러면 혈압의 과도한 감소, 혈압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혈압의 과도한 감소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감소. 운동하면은 이제 활동군에 이제 산소가 이제 공급돼야 되니까 혈액량이 흐르겠죠. 그러면서 혈관이 수축 이완하면서 운동 후에 혈압에 또 감소가 나타납니다. 근데 항고혈압제를 같이 먹음으로써 더 과도한 혈관의 확장이 일어나면서 혈압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2번입니다. 2번 220, 105 외우고 운동 후에는 과도한 혈압 감소가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 문제입니다.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자 정답은 더 나왔나요? 정답은 자 1번입니다. 1번. 자 이제 우리가 많이 나오는 이제 문제 중에 하나는 이제 항고혈압 제제에 대한 문제죠. 그래 보면은 자 고혈압 어떤 약물 쓰나요? 자 혈압 감소 약물을 쓰는데, 자 첫 번째는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혈관 확장제, 알파 차단제, 자 이뇨제. 요 5가지가 이제 쓰이는데, 일단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까지. 자, 요게 거의 99%입니다. 혈압약에. 99%입니다. 우리가 혈압이라는 게 우리 몸속에 고혈압이라는 뭐 종양 같은 게 있어서 그것만 약으로 딱 치료하면 고혈압이 싹 낫는 이런 시스템으로 돼 있다면 고혈압약이 그 약 한 가지겠죠. 근데 혈압을 결정하는 장기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3대장, 요만 해도 심장, 동맥, 그리고 콩팥 요 3가지가 혈압에 작용을 해요. 심장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물 펌프 같은 역할이고,
동맥은 상수도 고모수 같은 느낌이고, 콩팥은 소양강댐 내지는 하수 처리장하고 비슷한 개념이에요. 요 세 가지가 혈압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장기 3대장이에요. 자, 어떻게 이제 작용을 하나, 왜 심장과 혈압이 떨어지나? 동맥, 쉬운 콩팥. 것부터 설명드릴게요. CCB는 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모수에 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고모수가 큰 걸 쓰면 압력이 좀 내려가죠. CCB는 고모수가 칼슘 커지는 채널 역할이 차단제를 바로 말합니다. CCB 예요. 그래서 혈관을 확장시키면 혈압이 떨어지는 거 바로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뇨제는 뭔가? 이뇨제는 콩팥으로 소변을 많이 내보내는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혈액량을 줄이는, 우리가 홍수가 나서 강에 물이 굉장히 많은데 댐을 쫙 방류시키면 물 양이 줄어들면서 혈압이 쫙 내려가겠죠. 이뇨제도 굉장히 간단하죠. 혈액량을 줄여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 베타 차단제는 뭘까요? 베타 차단제는 심근 수축력을 떨어뜨리는, 쉽게 얘기해서 물펌프의 파워를 좀 줄이는, 그러면 또 혈압이 떨어지겠죠. 요 세 개는 굉장히 간단하게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제가 가장 중요한 약 ARB와 ACE 억제제를 맨 마지막에 설명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제일 중요한 약을 맨 마지막에 설명할까요?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ARB랑 ACEI가 나오는데, 얘는 이제 안지오텐신 뭐 전환효소 억제제, 뭐 안지오텐신 2, 뭐 차단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문제는 얘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임상적으로 대부분 쓰는 게 이 ARB, ACI랑 CCB가 제일 많이 쓰이고, 베타 차단제랑 이뇨제, 그다음 뭐 알파 차단제 이런 것들이 서브 역할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내용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려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제일 중요한 약을 맨 마지막에 설명할까요? 제일 어렵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몸에는 심장과 콩팥과 동맥 말고 굉장히 많은 장기들이 있고, 부신이라든지 폐라든지 간이라든지 뭐 뇌하수체라든지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장기들이 모두 혈압에 관여를 해요. 그것에 모두 관여를 하는 안지오텐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호르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런 호르몬이 있을까? 왜 혈압이, 고혈압이 안 그래도 골치 아파 죽겠는데 왜 혈압을 높게 유지하는 호르몬 따위가 있어가지고 고혈압도 생기게 만들고 말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호르몬은 우리 생명에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이 안지오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려면 관련 영상을 참조해주시고요. 그래서 이 안지오텐신을 덜 만드는 게 ACE 억제제고, 안지오텐신 기능을 차단해버리는 게 ARB라는 약이에요. 그러면 이 약은 둘 다 거의 같은 약이라고 바로 이해가 되시죠? 자, 이 두 약이 좀 어려워서 그렇지, CCB, 이뇨제, 베타 차단제, 이거는 바로 이해가 되잖아요. CCB는 뭐 혈관을 늘리고, 베타 차단제는 심근 수축력을 떨어뜨리고, 이뇨제는 그냥 혈액량을 줄여버리고, 그럼 뭐 당연히 혈압 떨어지겠죠. 대신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혈압약의 다른 방식의 작용들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부작용들이 생겨요. 자, 제가 어떤 뭐 음모론 비슷한 뭐 말도 안 되는 유튜브 영상 하나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혈압약의 부작용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놨어요. 운동 능력 저하, 발기부전, 자궁 수축력 감소, 탈수, 근육 경련, 어지럼증과 두통, 불면증, 뇌경색 꺼침해, 이걸 혈압약을 먹으면 이런 게 다 생긴다고 막 그런 영상 봤어요. 솔직히 좀 황당하고 살짝 좀 짜증났어요. 먹지 마 막 좀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그러면 정말 혈압약의 부작용 뭘까? 여기에서 이제 발기부전 요 하나에 대해서는 따로 또 관련 영상 참조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되는 제일 흔한 혈압약의 부작용이 뭘까? 혈압약은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계열을 나누어도 ARB 이거 한 종류만 해도 뭐 수백 수천 가지예요. 그래서 각 약마다 부작용의 그 비율이 다 다르고 전부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4대 천원 요 네 가지 약의 대표적인 약 하나씩만 딱 요거 네 개만 부작용 하나씩만 살펴볼게요. 자, CCB 제일 대표적인 약 노바땡땡이에요. 뭐 이거는 뭐 CCB는 노바땡땡, 이거는 의사분들 사이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어요. 무조건입니다, 이거는. 자, 암로디핀이죠. 암로디핀. 상품명은 노바땡땡이고요. 노바스크라고 합니다. 노바스크. 구글 번역. 말초, 부종, 현기증, 신계 항진. 수세는 해석이 어떻게 돼서 수세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얼굴이 붉어진다는 얘기예요.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말초 부종입니다. 말초 부종이 뭐냐? 다리가 붓는다는 얘기예요. 손가락이 조금 들어가는 그 정도의 부종이 생길 수가 있어요.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기 때문에 다리 쪽에 혈관이 확장되면서 좀 부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10.8%, 위약은 0.6%. 위약이 뭐냐면 이제 플라시보예요. 그러니까 노바땡땡이라고 속이고 준 가짜 약입니다. 가짜 약을 먹었을 때는 0.6% 거의 안 생기는데 노바땡땡을 먹었을 때는 다리가 10%나 부었어요. 이거는 명백하게 노바땡땡의 부작용입니다. 자, 두 번째 ARB. ARB는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어떤 CCB의 노바땡땡처럼 딱 뚜렷한 이렇게 독대하는 그런 약도 없어요. 그 중에서 우리가 디오땡이라는 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디오땡은 발사알탄이라는 약이에요. 상품명은 디오땡. 자, 부작용이 나오죠. 얼른 구글 번역 하면 고혈압 환자에서 디오땡을 먹었을 때, 심부전 환자에서 디오땡을 먹었을 때 이렇게 있는데, 고혈압 환자에서 는 부작용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심부전 환자에서 보도록 할게요. 가장 흔한 부작용은 현기증 17%죠. 엄청나죠. 근데 우리가 디오땡을 안 먹은 사람도 9%, 먹으면 17%,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늘어나요. 그 외에 뭐 저혈압, 설사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지만 이게 이제 심부전이라는 병을 가진 사람들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조금 특수한 경우긴 해요. 그래서 현기증이 가장 많다. 이렇게 그냥 한 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짧게 한마디만 하고 넘어갈게요. ACE 억제제는 마른 기침이라는 부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CE 억제제를 먹고 마른 기침이 생기면 ARB로 바꾸기도 해요. 거의 같은 약이면서 마른 기침은 거의 없는 약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베타 차단제. 베타 차단제는 발기부전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하나 있긴 한데, 그거는 3% 정도 생기는 걸로 돼 있고 가장 흔한 부작용은 아니에요. 우리가 베타 차단제 정말로 가장 흔한 부작용이 뭘까? 자, 칼베딜롤.
베타 차단제는 카베딜롤이라는 약을 들어가지고 부작용이 뭔지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카베딜롤도 가장 흔한 부작용은 어지럼증 내지는 현기증입니다. 5% 이상 보고가 되고 있어요. 굉장히 많죠. 심근 수축력을 낮추기 때문에 갑자기 앉았다 일어날 때 띵 하면서 어지럽다든지 이런 증상이 약 부작용으로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뇨제는 약이 하나입니다. 하이드로플로로치아자이드라는 약이고, 자, 치아자이드 부작용 보도록 할게요. 역효과. 자, 저칼륨 혈증, 고혈당, 고지혈증, 고요, 산혈증, 고칼슘 혈증, 저나트륨 혈증, 저망가네슘 혈증, 고칼슘 요증. 자, 무슨 뭐 고혈증, 요증 어렵죠. 다 전부 다 이거는 환자분들이 사실상 좀 알기가 어려운 그런 부작용들이고, 칼슘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제 당이 올라간다든지 나트륨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이제 피검사상에서 나오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수치상 검사를 해보면 나타나는 그런 부작용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물론 이뇨제를 먹으면 소금을 배출하는 약이니까 소금이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알고 있어야겠지만 환자들보다는 사실상 의사들에게 중요한 그러한 부작용을 가진 약이에요. 자, 혈압약의 종류 조금 개념이 잡히시나요? 자,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요. 혈압약이 꼭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뭐 10년. 자, 보시는 것과 같이 자 이제 간단한 이제 대표적인 부작용인데 ARB는 어지럼증, ACI는 마른 기침, 그 다음에 CCB는 말초 부종, BB는 어지럼증, 이뇨제는 저칼륨, 저나트륨 혈증. 아, 아침이라서 이게 발음이 되게 이게 꼬이네요. 이게 지금 일어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이 얘기를 제가 꼭 하고 싶어요. 이야기 하고 혈압약이 싶대요. 꼭 평생 먹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뭐 10년 이상이라든지 굉장히 오래 먹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약이에요. 그래서 환자들이 먹기 싫어하는 약이기도 하지만 최소 뭐 효과가 충분히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심각한 부작용이 없는 이런 약들만 출시가 됩니다. 논문이나 FDA라는 게 그렇게 허술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5%에서 10%, 흔하게는 뭐 10% 이상 이런 부작용들이 있지만 대부분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 왜냐면 그런 부작용이 있으면 출시 자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혈압약의 종류와 혈압약의 부작용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뭐 이게 다는 아니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세줄요약에 정리를 해놨어요. 오늘 영상은 세줄요약으로 제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마무리할게요. 혈압약의 종류로는 이제 1차 약제 이런 것들이 있다. 2차 약제 얘네가 쓰인다. BB, 스피로놀락톤. 뭐 혈압약은 뭐 심각한 뭐 또는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면 출시 자체가 안 된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부작용은 뭐 5에서 한 10% 정도고 이렇게 막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 가장 흔한 부작용은 다리가 붓거나 말초 부종, 어지럼증 등이 있다. 부작용이 있다면 의사에게 알려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래서 이분 유튜브를 보면은 어떤 닥터 딩요라는 분인데 되게 정리를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참고했습니다. 누가 왜 일로 왔어? 다시 PPT로 넘어가서 하나.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자, 베타 차단제, 칼슘 채널 차단제, 혈관. 베타 차단제는 이제 심근의 수축력을 감소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키고, 자, 칼슘 채널 차단제는 혈관 평활근에 작용을 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 혈관 확장제는 이제 혈관 확장하는 약물인데 흔히 쓰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정리만 이렇게 적어만 놨습니다.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혈관 확장제도. 자, 알파 차단제는 이제 표적 조직에 작용을 해서 혈중의 칼슘 농도를 감소시켜서 혈압을 감소시킨다. 이뇨제는 이제 수분량을 배출량을 증가해서 혈압을 떨어뜨린다 라는 거 간단한 기전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정리를 해놓은 표인데요. 이제 이걸 다 외우기는 이제 어렵지만 우리가 간단한 기전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리고 부작용만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지오텐신은 뭐 세동맥 확장이다. 베타 차단제는 심장 작용한다. 알파 블로커는 평활근 칼슘 농도에 이제 영향을 준다. 칼슘 채널 차단제는 비슷한 역할을 하겠죠. 혈관의 평활근에 이완시킨다. 평활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불수의적인 근육, 수의적인 근육이 아니라 심장처럼 이제 내 뜻대로 이렇게 수축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이제 자율신경계에서
스스로 수축하고 이완하는 그런 이제 근육이고, 자, 이뇨제는 일단 이제 체액량 배출을 통해서, 혈액을 배출을 통해서 혈압을 감소시킨다. 예, 부작용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베타 차란제랑 알파 차란제가 나왔는데, 그러니까 베타 차란제는 이제 심장에 작용을 하고, 알파 차란제는 대부분의 이제 교감신경 표적 조직에 작용을 한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면은 베타 차란제는 이제 최대 운동 능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 맞습니다. 이제 베타 차란제를 이제 복용 환자는 이제 페이지 229쪽에 운동 강도를 말할 때 보르그 스케일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왔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아까 베타 차란제는 이제 심장에 적용한다 했어요. 그래서 심근 수축력을 떨어뜨리고 심박수를 떨어뜨립니다. 그럼 당연히 운동 시 이런 활동근으로의 이 산소 요구량을 충족시킬 수가 없겠죠. 혈액량이 감소하니까. 그래서 최대 운동 능력이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심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떤 심박수로 운동 강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포인트 옵션 운동 강도 말할 때 이 보르그 스케일을 사용한다 라는 거.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베타 차란제를 사용하면은 이제 심장에 영향을 줘서 운동 능력을 감소시킬 수가 있고, 운동 강도를 말할 때 어떤 심박수가 아닌 이 운동 자각도를 이용한다 라는 거. 자, 2번. 자, 칼슘 채널 차단제를 복용하는 고혈압 환자는 운동 후 과도한 혈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다. 아까 칼슘 채널 차단제, 이 혈관 평활근에 작용을 해서 이제 혈압을 떨어뜨린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혈압 상승이 아니라 운동 후에 혈압 하강이 된다. 틀렸죠. 자, 3번. 유산소 운동의 혈압 강화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서히 나타난다. 자, 유산소 운동의 혈압 저하 효과는 즉각적입니다. 운동 후 바로 나타나고, 자, 한번 이제 유산소 운동 했을 때 아까 최소 10분에서 30분 운동을 했을 때, 자, 5에서 7 머큐리 정도의 즉각적인 혈압 강화 효과가 있다고 이제 보고됩니다. 그래서 근데 이 효과가 최대 24시간까지 이어지고, 그래서 아까 운동 처방 FITT 보면은 5에서 7일 아까 나와 있었죠. 그래서 고혈압 환자는 그러면은 운동을 얼마나 해야 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최대 24시간까지 혈압 강화 효과가 지속이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해주는 것이 가장 좋다. 그래서 운동의 효과로는 5에서 7 머큐리 정도가 떨어지고, 이 반응은 즉각적이다 라는 거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면 별로 중요하지 않아서. 자, 아까 이 4번을 왜 안 하냐면은 너무 멀다. 자, 허혈 진단이 하이라이트인데 보면 뭐야? 자, 허혈 진단 이력이 있는 고혈압 환자에는 허혈력치보다 높게 운동 강도를 설정해야 된다. 틀렸죠. 허혈 진단이 이력이 있는데 어떻게 이거보다 높게 운동 강도 설정해야 하면 안 되고, 허혈이라는 건 뭐예요? 허혈? 그러니까 심장에 피가 이제 부족한 형태죠. 그런 고혈압 환자한테 허혈력치보다 높게 운동시킨다는 거는 이제 잘못된 운동 처방이 될 수 있죠. 운동 강도 설정에 있어서 이거 좀 너무 당연한 거라서 안 넣습니다. 4번은. 자, 다시 이제 보면은 정답은 1번이고요. 아유, 자, 7번. 고혈압 환자 운동 처방 시 고려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이 공개됐기 때문에,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베타 차란제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아까 베타 차란제는 이제 심장에 작용을 해서 운동 능력 감소시킬 수가 있다 했죠. 결국 운동 능력 감소시킨다는 거는 최대 산소 섭취량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최대한수 섭취량은 이제 VO2 맥스. VO2 이거 좀 맥스는 또 뭐예요? CO 심박 출량, 산소 운반량 곱하기 동맥 마이너스 정맥 요거에 디프라고 칠게요. 디프 동정맥 산소 농도 차 O2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베타 차단제는 심장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떨어뜨릴 수가 있다. 자, 2번. 자, 베타 차단제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 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은 맞겠죠, 일단. 자, 근데 2번을 보면은 자, 이제 베타 차단제를 복용하는 환자 중에 자, 1형 당뇨병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슐린 분비 촉진제를 맞거나 인슐린을 맞는 당뇨병 환자는 이 베타 차단제를 함께 복용했을 때 이런 저혈당 경향을 증가시킬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런 환자들은 이제 베타 차단제가 저혈당 징후 중에 특히 빈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 어쨌든 베타 차단제가 간단히 말하면은 저혈당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좀 기전이 좀 어려워서 제가 근데 나름 생각해 본 거는 논문을 찾아본 거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베타 차단제로 인한 저혈당증의 원인이 되는 기전은 자 교감신경 자극에 의해 촉진되는 간 포도당 생성의 억제를 포함합니다. 뭐 아드레날린 역조절이 감소되어 글리코겐 분해 감소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자 이제 아까 베타 블로커는 이제 심근수축력과 심박수를 떨어뜨린다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교감신경도 억제가 될 수 있겠죠. 역조절로. 자 그러면은 이 글루코겐이라는 거는 이제 간에서 저장돼 있다가 이제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분비가 되면서 이제 이렇게 글루코스로 이제 분비가 되는데 자 근데 교감신경이 활발하게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이런 혈중 글루코스 포도당 생성을 억제시켜서 저혈당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냥 저는 외우는 것을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베타 차단제는 당뇨병 환자 혈당치를 떨어뜨릴 수가 있다라는 거. 제가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자, 일단 3번. 제가는 뭐 나중에 좀 어려우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면 제가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칼슘 채널 차단제는 체온을 감소시켜 혈관을 축축시킬 수 있다. 아까 CCB는 체온이 아니라 혈관을 이제 축시키는 물질을 이제 차단함으로써 칼슘을 차단함으로써 혈관을 확장시키는 거죠. 체온이 아니라 틀렸죠. 이거는. 자 4번. 자 알파 차단제는 운동 실시 후 갑작스러운 혈압 감소로 나타날 수 있다. 또 맞는 말이죠. 혈압 감소 알파 차단제. 그래서 이렇게 운동 후 혈압의 과도한 감소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게 이런 환자들을 운동시킬 때 정리 운동할 때 서서히 그리고 이렇게 정리 운동 기간은 이 혈압과 심박수가 거의 안정 수준이 될 때까지 조심스럽게 관찰하고 길게 해야 한다. 그래서 운동을 끝마칠 때 조금 이제 쿨 다운 시간을 조금 이렇게 길게 그리고 서서히 강도를 낮추면서 실시하는 게 좋다, 안전하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우리가 결국 외워야 될 거는 이 5가지인데 이제 문제 나오기 때문에 자 베타 차단제, 알파, 이뇨제, 칼슘, 혈관인데 자 얘를 이제 좀 쉽게 외우는 방법은 자 배앓이 칼혈 앞글자만 따면은 뭐예요? 배앓이 칼혈이죠. 배앓이 칼혈. 자 근데 자 이제 이거를 이제 외우기 위해서는 이제 정현쌤이
오늘 로또가 당첨이 됐어요. 로또가. 근데 정쌤 중에 이제 제가 정쌤이 이제 로또가 당첨되니까 막 그런 거 배알이 꼴리는 거예요. 배알이 꼴려? 배알이 카렬? 배알이 카렬? 배알이 꼴렬? 이제 배알이 꼴렬 외우세요. 배알이 꼴렬. 배알이 꼴리다 할 때. 자, 배알이 꼴려 외우면은 베타 차단제, 알파 차단제, 이뇨제, 칼슘 채널 확장제, 혈관 확장제. 쉽죠. 배알이 카렬, 배알이 카렬, 배알이 꼴렬. 이렇게 외우면 그래도 조금 쉽게 머릿속에 두면은 베타, 알파, 이뇨제, 칼슘, 혈관 확장제. 칼슘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좀 쉽게 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혈압에 대한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좀 이제 조금 제가 버벅된 부분도 있지만, 자, 뭐 좀 어려우시거나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이제 아는 선에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뭐야?